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RD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를 추출해서 내려먹기 전에 홀빈인 상태의 커피를 사서 그라인더에 넣고 그라인딩된 원두를 우리가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해먹는 게 커피를 먹는 음용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빈을 그라인더에 넣기 전에 스프레이통 안에 들어있는 물인데 이 물을 2번 정도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라인더에 넣고 분쇄를 하는 행위를 RD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DT는 로스 드롭렛 테크닉의 줄임말인데요. 2005년도에 데이비드 로스라는 사람이 한 온라인 커피 커뮤니티에서 처음 RDT라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RDT를 왜 하고 있는가? 그냥 원두를 그라인딩 하면은 정전기 때문에 사방으로 원두가 날리는데 RDT를 해주고 그라인딩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분쇄된 원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쾌감이 있죠. 이 RDT가 뭉침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핸드드립 분쇄도에서는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에스프레소 분쇄도, 그 정도로 가는 분쇄도에서는 정전기 때문에 커피 파우더들이 서로 뭉쳐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현상이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일정한 추출을 방해하게 되고 채널링이라는 안 좋은 에스프레소 맛의 결과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원인은 정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RDT의 효과는 무의식 중에 다른 행동으로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WDT가 있죠. 원두를 분쇄하고 난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툴로 뭉침 원두를 잘 풀어줄 수 있도록 분쇄된 원두의 분배를 도와주는 툴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WDT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이것도 이 WDT의 목적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할 때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모두 다 경험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이 RDT를 해야 하는 이유, 분쇄 품질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Moisture Control Trivo Electrification During Coffee Grinding이라는 논문인데요. 논문 이름도 겁나 기네. 워터포 커피로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 오리건대에 화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크리스 핸든. 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이번에 RDT에 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 카이스트의 물리학 교수님이자 입학처장님이신 김용현 교수님께서 제3저자로 이 논문을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을 읽고 너무 기쁜 마음에 연락을 드리고요. 카이스트로 찾아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데 무사한 학생을 카이스트에 데려오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커피에 관련된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 써주신 논문이 되게 최근 트렌드와 적합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논문을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원래 커피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물리학 분야에서도 에너지, 나노물질, 그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에너지라 하면 전기 에너지, 기계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게 에너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찰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마찰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마찰 정전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가 있죠. 그래서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찰 현상과 마찰 전기, 정전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RDT가 어떤 부분에서 커피를 더 맛있게 도와주는가를 좀 이해하려면 정전기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마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원자라는 작은 입자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는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둘러싸인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는 다른 물체와 마찰이 되면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석을 보시면 빨간색이 원자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록색이 전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와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와 전자 혹은 원자 핵과 원자 핵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환하다가 한도 이상의 전자가 쌓이거나 원자 핵이 쌓였을 때 이게 탁 터져버리는 그 순간을 정전기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 핵의 비중이 많아지면 양전하를 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의 비중이 많아지면 음전하를 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와 원자 핵의 비중이 같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전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음전하의 양이 많던 양전하의 양이 많던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치우쳐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전자가 더 많아졌다는 건 전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잖아요. 커피 입자들 사이끼리만 주고받으면 자기 커피 입자니까 나중에 네트라면 0이잖아요. 많아진 음자는 어디서 왔을까? 정확하게는 그라인더의 금속 날, 금속과 커피 입자가 접촉을 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금속 쪽에서 커피 쪽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우리가 원두를 그라인딩 할 때 원두와 빠른 속도로 도는 칼날이 마찰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열 에너지가 생기고 원두에 전하가 생기게 되고 정전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쇄도가 가늘게 하면 가늘게 할수록 버와 마찰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정전기가 많아진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결과를 저희도 봤습니다. 그라인드 세팅을 아주 파인한 걸로 할 때 전하량이 더 많아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두를 그라인딩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N극과 N극이 붙어서 이렇게 그라인딩 되거나 S극과 X극이 이렇게 붙어서 그라인딩 되면 밀어내죠. 그러니까 원두가 일자로 떨어지기가 힘들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막 사방으로 날아다닐 겁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분산돼서 그라인딩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얘가 이 힘이 평행을 이뤄서 일정하게 떨어진다면 그라인딩 되는 원두가 더 이쁘게 떨어지겠죠. 실제로 이 전하량을 측정하는 기구도 원리가 이렇습니다. 다양한 정도로 로스팅을 직접 해보면서 그라인더 세팅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보고 얼마만큼 정전기가 생기는지 현대적인 장비에 이제 구축을 해서 그라인딩 막 하면 떨어지니까 양옆에 전기장을 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볼테이지 가하면 떨어지다가 포지티브 차지된 건 네거티브 쪽으로, 네거티브 차지된 건 포지티브 쪽으로, 차지가 덜 된 건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걸 분류해서 실제 전하량을 측정하고 질량 측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그라인딩을 하실 때 굉장히 가는 분쇄도로 가면 갈수록 원두가 뭉치는 현상들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더 갈면은 마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마찰 에너지는 결국에는 정전기를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원두가 평소보다 더 많이 뭉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면은 다크로스팅된 커피가 더 많이 뭉치는 이유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연구 결과에는 인터널 워터, 내부의 수분 함량 에 따라서 정전기 양이 달라지는 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봤고요. 생두는 내분 수분 함량이 꽤 높아요. 12%. 네네네. 그러다가 점점점 수분 함량이 줄어든다. 로스팅 할 때. 그래서 수분 함량과 전하 대전되는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수분 함량이 점점 줄면서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수분량이 감소할수록 정전기 양이 크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에디오피산인지 뭐 콜롬비아산인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수분과 정전기 양이 관련이 있네. 그래서 이제 RDT가 과연 진짜로 의미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라인드 하기 전에 빈 상태에서 수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람당 5마이크로에서 뭐 10, 15, 20 마이크로리터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양전하로 대전되는 경우, 음전하로 대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 물을 집어넣으면서 순차적으로 최종 그라인드된 입자들의 전하를 측정을 해봤더니 다 중성화되는 거예요. 전하가 사라져 0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내부 수분 함유라고 전혀 다른 형태로 동작을 한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가 현장에서 RDT로 사용하는 테크닉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커피 생두는 기본적으로 약 12%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로스팅의 포인트에 따라서 수분율을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크 로스팅 될수록 정전기가 많아진다. 내부의 수분율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정전기가 많아지는 현상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보다 다크 로스팅 분쇄할 때 훨씬 더 많은 정전기를 볼 수 있고 주위가 지저분해지는 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크로스팅된 커피가 또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전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막아줘서 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린에서 블랙으로 변하면서 이 수분이 점점 날아가면서 전기가 더 잘 통하는 상태로 성질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크로스팅된 커피가 정전기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크리스 앤든 교수님과 김용현 교수님이 제안하는 해결 방법은 RDT입니다. 그러면 RDT를 얼마나 뿌려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알아봤더니 대략 빈에 이렇게 분무기로 찍찍찍 한 3번, 4번 정도 뿌리는 정도? 20 마이크로리터 넣었을 때 가장 지로까지 갔다. 그래서 이거 진짜 RDT가 동작을 하고 걔는 정전기 양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RDT를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투입 원두 총량의 2% 정도의 수분율을 맞추라고 추천합니다. 그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소형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게 분무 1회에 약 한 0.1g의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20g의 원두를 쓰면은 이 소형 스프레이 기준으로 한 4번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4번이나 뿌려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물을 뿌릴 때도 다크 로스팅된 커피에서는 조금 더 많이 뿌려줘도 되고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에서는 조금 더 적게 뿌려줘도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 전하량이 적거나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RDT를 뿌리는 게 정전기를 억제해줘서 결국에는 그라인딩을 잘 깨끗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추출 수율을 높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추출 실험도 해봤어요. 단위 추출된 양에 들어가 있는 커피의 입자수는 더 많아. 접촉 면적이 더 많아서 물이 골고루 모든 입자를 지나오는 거예요.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의 함량, 총량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증가한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EK로 분쇄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추출 시간도 RDT를 한 게 굉장히 길어졌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추출 수율도 높아지고 더 맛있는 커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논문 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가 2가지 커피를 사용했어요. 미디움 커피, 그 다음에 다크로스팅된 커피. 그리고 각각 이 논문에서 사용한 EK43S 가정용 그라인더를 하나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민용 싱글도즈 그라인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EK는 98mm 플랫버고요. 민용 싱글도즈 그라인더는 65mm 플랫버입니다. VST 20g 바스켓을 썼고요. 모두 20g 도징해서 2배수를 추출했습니다. 각각 3세트씩 추출을 해봤고요. TDS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테스트는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엔지니어죠. 언스페셜티의 지웅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논문에서는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EK43의 경우에는 RDT를 진행했을 때의 수율 값들의 표준 편차가 좀 적었어요. TDS가 균일해진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크로스팅된 커피는 RDT를 안 한 거는 25초, 26초, 27초, TDS는 10.04, 11.07, 11.64가 나왔고요. 그리고 RDT를 한 거는 28초, 37초, 28초. 이 두 번째 컵이 좀 많이 튀긴 했는데 TDS는 10.44, 9.82, 9.92.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세트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추출 시간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TDS의 편차는 확실히 RDT를 한 게 적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뭐 확실하다, 정답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그라인딩 할 때는 RDT를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다크로스팅이면은 사방팔방으로 너무 튀었어요. 특히 EK는. 그리고 RDT를 한 거는 진짜 깔끔하게 분쇄가 됐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민용 그라인더였습니다. 오히려 민용에서 EK보다 훨씬 결과를 되게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각각 추출 시간은 RDT를 안 한 거는 30초, 31초, 31초가 나왔고요. TDS는 9점대. 자, RDT를 한 걸 볼게요. 각각 30초, 28초, 27초가 나왔고요. 추출 양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TDS를 보시면 9.98, 9.72, 9.52. 확실히 좀 TDS가 평균적으로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죠. 다크로스팅을 보겠습니다. RDT를 안 한 거는 19초, 21초, 22초. TDS는 한 10.6, 10.32, 10.29. 근데 RDT를 한 거는 추출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TDS가 보시면 10.92, 10.34, 10.89. 전반적으로 에버리지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용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EK가 약간 불안정한 느낌. 근데 이거는 우리 오피스에 있는 EK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용은 확실히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RDT를 안 하더라도 날림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EK처럼. 이게 아마도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민용의 어떤 그라인더 메커니즘상 클럼프 크러셔나 플래퍼 역할에 정전기 방지를 해주는 이런 부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한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오늘은 EK랑 민용을 해봤지만 아마 그라인더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민용의 경우에는 RDT의 수율값들의 표준 편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 다 좀 균일하게 추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EK43의 경우에는 RDT를 진행하면 추출 시간이 조금 증가했는데 수율 미디움은 오히려 좀 감소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민용은 미디움과 다크로스팅 모두 RDT를 진행했을 때 수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테스트를 내린 결론은 민용의 경우에는 RDT의 유무에 따른 수율 변화를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EK 같은 경우는 RDT 유무에 따른 이 수율 변화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RDT를 사용했을 때 단점은 없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단점은 원두에 뿌린 물이 그라인더 버에 닿게 되면은 그라인더 버가 부식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임스 호프만 컨텐츠를 통해서 크리스 앤든이 하는 인터뷰도 참고를 해봤을 때 원두 표면에 뿌린 이 RDT의 물의 양이 그라인더 버에서 나는 마찰열로 인해서 기화될 수 있는 정도의 물의 양이기 때문에 전혀 그라인더 품질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는데 그 중에 10%가 버의 부식에 관한 문제를 겪으신 적이 있다고 답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버가 아니라 베어링이 부식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에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한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제 추출 루틴의 추가입니다. 이게 아무리 실효성이 좋고 정전기를 방지해준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우리가 한 잔 한 잔 내려 먹을 때는 이 동작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카페같이 정말 바쁜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루틴 동작이라도 빼려고 정말 그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과연 물을 뿌리는 시간이 있을까? 한 잔 한 잔 내릴 때마다 생산성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관리하는 어떤 방법을 RDT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습도를 좀 조절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경험적으로 바리스타를 할 때도 비가 갑자기 오는 날에 세팅값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현상을 겪었거든요. 여기 논문 안에서는 이런 어떤 습도가 일반적으로 20%에서 40%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근데 습도가 60% 이상 올라가면은 정전기가 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습도가 결국에는 정전기를 억제하게 되고 오히려 분쇄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 습도계를 놓고 습도계가 60도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 커피가 세팅이 틀어질 수 있겠네 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 RDT가 과연 분쇄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추출 결과물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논문과 함께 좀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번 논문이 특별히 반가운 이유는 이 크리스 앤든이라는 분이 홈바리스타 분들이나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RDT에 대한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셨다는 게 첫 번째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논문에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김효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자꾸 커피씬에 관심을 갖고 이 씬에서 연구를 거듭해 주시면 커피씬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많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됐고, 앞으로도 저는 김효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더 나은 추출 방법, 또 더 나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커피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한국의 또 커피 관련된 기업 관계자분들, 김효은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연구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더 많은 커피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커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국내 최고의 바리스타분들,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바리스타분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커피 온라인 교육 클래스 언스페셜티 에듀,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매달 선정한 국내 훌륭한 브랜드의 커피들을 언스페셜티 몰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댓글에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좋습니다. 이거 바보 만드는 것 같은데?